네, 안녕하세요. 2조 발표자 박수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콜라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네,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펩시콜라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펩시콜라를 만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글로벌 대기업 펩시코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펩시코, 이들의 이미지는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만년 2인자 콜라 회사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는 콜라라는 하나의 제품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자, 먼저 글로벌 대기업 펩시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약 112조 원이고 자산 중 부채 비율은 400% 정도로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장 기업임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많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약 9조 원으로 전년 대비 6.9%가량 증가하였고 푸드 스낵 부문에서 각각 8%,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펩시코의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에 대해 분석한 수학 분석인데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펩시코가 있습니다. 도리토스, 치토스, 게토레이, 그리고 펩시콜라까지 정말 우리 삶의 친근한 브랜드들일 것 같은데요.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펩시코의 강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주요 브랜드 대부분이 식품 및 음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과도한 의존은 투자의 불균형을 가져와 미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웰빙의 수익시장 확대를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펩시코에게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는 장기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식음료 시장이 세대의 장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살려 고령층을 신규 고객층으로 확대한다면 이는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펩시코가 제안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Create more smiles with every sip and every bite. 작은 과자 한 입, 음료 한 모금으로 행복을 전하겠다는 펩시코의 비전은 그들의 모든 제품,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펩시코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STP 전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펩시코의 세분 시장을 과자, 웰빙, 그리고 음료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시장 세분화를 바탕으로 타겟팅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자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구매하는 연령, 접근성, 그리고 가격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쉽고 빠르게 구입이 가능한 정도인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포지셔닝 맵을 살펴볼까요? 치토스는 접근성은 높은 편이며 가격은 평균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웰빙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건강상의 편익, 가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웰빙의 대표 브랜드 퀘이커 오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퀘이커 오트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성을 제공하여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다른 시리얼들에 비해 편익과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 시장을 알아보겠는데요. 음료 시장은 상황에 따른 편익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와 같이 건강을 고려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대중성은 높고 가격은 낮아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하였습니다. 잠깐! 여기 보이는 레이즈에서 제작한 레이즈 감자칩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이 과자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오게 되었는지
가치사슬 및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의 생명은 당연 감자겠죠? 레이즈는 SFP로 검증된 농부들이 재배한 감자로 감자칩을 만듭니다. SFP란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자연재해나 환경 변수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전달받은 감자를 깨끗하게 씻고 잘게 잘라서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통해 감자칩으로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칩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집 앞 편의점과 마트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GEO 박스에 있습니다. GEO 박스란 점포 직접 배송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의 트럭만으로도 모든 도소매 점포에 바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여 하역과 비용을 최소화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효율성에 더해 서비스의 질까지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레이즈의 감자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되는지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감자칩 맛을 만들 수 있다면 무슨 맛을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마라탕 맛이요. 그렇죠. 로제 맛, 마라탕 맛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레이즈에서는 자신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맛 추천하기 콘테스트를 열었는데요. 소비자들이 레이즈의 제품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적극적인 MZ세대의 특성을 맞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펩시스파이어인데요. 셀프 음료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인 펩시스파이어는 16가지 과일의 맛을 자신의 취향대로 섞어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펩시코가 개인의 취향과 선호 존중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으로 기술 개발인데요. AI 기술을 도입해 제품 생산 관리와 농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플랜트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계적 고장을 미리 예측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증가시킨 것이죠. 기계화를 통해 이렇게 오차 없이 제작된 상품들은 전 세계 7개의 사업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데요. 각각의 사업부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제품이라는 웰빙 목표를 함께 지향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부에서 직원들의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조달 및 구매입니다. 식음료시장이니만큼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페플러스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은 낮추고 함께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축된 소비자들의 가치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마케팅 사례인데요. 여러분, 여기 제 손에 치토스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치토스 모양을 보고 무엇을 닮았다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치토스는 No two Cheetos are the same shape. 세상에 똑같은 치토스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낸 특이한 모양의 치토스를 전시하는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치토스를 구입하였고요. 이는 브랜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크래시 더 슈퍼볼, 도리토스에서 주최한 광고 제작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직접 감독이 되어 광고를 제작한 것입니다. 도리토스는 이 대회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주겠다는 그들의 사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전달 방식입니다. The Fire Inside. 이 광고는 퀘이커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일상을 함께하겠다는 그들의 비전을 전달합니다. 또한 테이스티 위얼즈에서는 펩시코의 제품을 활용하여 쿠키나 햄버거 등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이죠. 소비자들을 향한 펩시코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은 그들의 압도적인 수익으로 보답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얻은 수익의 양과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입원입니다. 과자와 웰빙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사업부의 경우 120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순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역시 과자와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수익을 알아보겠는데요. 펩시코 음료 북아메리카는 대표적인 음료 생산 지부이며 부문별 순수익이 220억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프리토레이 북아메리카는 치토스, 도리토스와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지부인데요. 핵심 사업부 전체 이익의 45%를 차지할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이커푸드 북아메리카는 오트밀과 같은 웰빙 시장인데요. 아직 적은 손수익과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성장할 시장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여 얻은 수익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제 그 지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수합병과 파트너십입니다. 펩시코의 인수합병 비용은 3년 사이에 약 19배나 증가하는데요. BFY 브랜드의 팝코너스를 인수하여 식물성 제품을 생산하였고요. 구운 과일 스낵을 만드는 베어 스낵스를 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3월 비욘드 미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건 육포 출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펩시코의 인수합병 방식은 장기 부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미래 가능성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전략입니다. 마케팅과 대량 납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게토레이의 집중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게토레이는 대중시장에서 전문점으로 유통시장을 전환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펩시콜라의 가격은 코카콜라의 반값이었다는 사실. 과거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립했던 가격 차별화 전략이 지금까지도 일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펩시콜라를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더불어 펩시콜라는 대량 납품 시 더더욱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는데요. 이는 낮은 단가로 업소용 콜라 시장을 공략하여 틈새 시장의 점유율을 높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펩시코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 펩시코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펩시코만의 아이덴티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400%의 높은 부채 비율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의 절반이 장기 부채라는 점에서 저희는 그 원인으로 인수합병을 꼽았는데요. 앞으로 인수합병할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측정하여 알릴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펩시코의 발전과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무수한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여 코카콜라를 넘어서는 대기업으로 성큼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Create more smiles with every sip and every bite. 이 비전만큼 누구보다 소비자들의 행복을 위하는 펩시코는 더 이상 만년 2인자가 아닌 세계 1인자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펩시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